예, 소개받은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에 32사단에서 전역을 했고요. 지금 황인건 위원장님께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군생활 하던 시절에 제 직속 상관이신 이작전 사령관을 지내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발표하는 공약이 사령관부터 사병까지 함께 만든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멋진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어머인 안선미 씨, 반갑습니다. 이혜연 씨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계시는 박은지 학생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히 이제 군 입대를 앞둔 정승균 학생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방역위원회 산하 국방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병주 의원, 부석종 전 해군 참모총장과 노영구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사복지 과학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사 안전 앞으로, 병사 삶의 질 제대로, 나의 군생활을 위해 이재명.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 한 명 한 명은 그 가족에게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이며 국가적으로는 미래 발전의 주인공입니다. 국가는 그에 걸맞은 대우와 충분한 보상은 물론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한 병사 월급의 200만 원대로의 인상과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병사 휴대폰 통신 요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께 약속한 것은 지켜왔듯이 이 공약들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병사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복무 중에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병사복지 5대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군인 상해보험을 시행해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마땅합니다.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함은 물론 행여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을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이라는 비판이 있을 만큼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현재 복무 중 사고는 군인재해보상법에 의해 지원하고 있지만 보상하는 사고의 범위나 보상의 수준이 미흡합니다.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를 성남시와 경기도에 도입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상해보험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입대일부터 전역 후 귀가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낙후된 신병교육시설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신병교육시설의 노후화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병훈련 기간 중 건강관리는 물론 군생활 적응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생활관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바꾸겠습니다. 식당, 샤워장,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확충 및 개선하고 비좁은 침상형 생활관을 2에서 4인실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겠습니다. 특히 노후화가 심한 훈련소를 시작으로 주요 신병 교육시설을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처음 군에 들어온 신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셋째, 군 급식 체계를 개선해 식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군 교육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급식의 민간 외주 전원을 확대하고 민간 조리 인력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병사들이 식단 편성에 참여하고 선호하는 표준 레시피를 개발하는 등 식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편성된 식단표에 따라 식자재를 조달하는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식자재는 로컬 푸드를 우선 구매하고 그 품질과 안전성을 지자체가 인증하도록 함으로써 주둔 지역의 농축산인과 상생하겠습니다. 넷째, 군 복무 취득 학점을 확대해 복무 중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일부 대학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사회봉사, 리더십, 기초체력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주특기, 정비 등 군 관련 분야로 확대해
군대에서의 경험이 학업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내에서 대학 학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으로 취득 가능한 학점을 연간 12학점에서 18개월 기준 21학점 이상으로 확대해 군 복무 중 최소 한 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전액 지원 등 학습 여건도 보장하겠습니다. 대학 학업이 아니더라도 자격증 취득이나 전문 분야 교육이 필요한 병사에게 원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원하는 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도록 이북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모든 병사에게 이북 포인트를 지급해 도서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내 도서업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미사용 포인트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학습과 독서를 위한 태블릿 PC 사용 허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6대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신의 찬란한 젊음을 국가에 묵묵히 바치고 있는 청년의 노고와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쾌적한 생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전역 이후에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병사 복지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경험이자 미래 설계에 유익한 삶의 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 안전 앞으로, 병사 삶의 질 제대로, 나의 군 생활을 위해 이재명. 2021년 1월 1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신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병사 복지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아들 군에 지금 두고 계시는 안선미 어머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달에 공군에 아들을 입대시키고 현재 제20 전투비행단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엄마 안선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 포항인데요. 포항은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죠. 제가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면서 항상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특히 아들을 군에 보낼 시점이 되어서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무사히 제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일 텐데요. 군 장병 보험제를 들어주신다고 하니 예전에는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 참 부러웠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것 또한 저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되니 너무나 반갑고 좋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또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아들을 훈련소에 보내놓고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밴드를 통해서 아들에 대한 또 근황이나 정보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밴드를 통해서 알았는데 좀 더 부모님들은 아들을 보내놓고 나면 가장 긴장하고 걱정되는 시절이 훈련소 시절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다양하게 있었으면 하고 바랬고요. 그때 되면 아들이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할 때에 짧은 시간 안에 부모와 같이 통화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있는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대부분 여자친구에게 양보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좀 더 그러한 시간이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군에 가기 전에는 문화생활을 많이 누립니다. 근데 군에 가면 그런 것들을 누리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북 포인트가 있으면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물론 훈련을 받지만 문화생활도 또한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반가운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꼭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군생활이 좀 더 편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들을 보내둔 이혜연 어머니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초에 아들을 군대에 입대시킨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이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이
신병 훈련소인데 그 훈련소의 숙소는 어떨지 생활하기에는 편안한지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걱정했습니다. 구간과 신간이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신관에서 있었다고 했고 겨울 동안에 좀 따뜻했다. 그리고 생활하기 좀 편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구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추위에 떨었고 씻기에 불편했고 냄새나고 그 노후된 건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들은 음식을 먹을 때 그 우유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꼭 다음날 복통을 일으키거나 해서 훈련할 때 아침에 훈련할 때 혹시라도 제대로 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식생활 개선할 때에 또 좋은 그런 양질의 음식을 통해서도 하지만 각자 지금 현재 신세대 장병들에게 맞는 그러한 좋은 메뉴로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니 이 공약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지금 20대 초반의 아들들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박탈당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을 입학했지만 또 대학에서도 전혀 오프로서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그런 박탈된 그 감정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이런 군 복지를 통해서 충분히 따뜻하게 감싸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병사들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현재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은지 학생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중인 28살 박은지입니다. 네, 저는 이제 20대 초반 때 이제 남사친이라고 하죠. 남자 사람 친구들을 많이 군대에 보낸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친구들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부조리도 많이 겪었고 또 폭언, 폭행까지 겪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군 인권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군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지금 나온 이제 새로운 공약들을 살펴보니 우리나라 군 사회복지와 군 인권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병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말 이제 군 입대를 앞둔 우리 정승윤 학생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입대를 앞둔 22살 대학생 정승윤입니다. 네, 제 주변에는 군대에서 문제를 많이 겪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군대 적응 문제로 자살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우리들에게 군대는 가기 싫은 곳, 가면은 다칠까봐 두려운 곳, 이런 곳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저희가 바로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가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곳, 다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공약을 믿고 안전하게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된 공약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쪽으로. 네. 네, 저쪽 끝에 우리 손 드시는. 네, 중간에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만 안 보이셔서. 잠깐만 우리 기자님. 네.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범위랑 이제 상해 종류를 지급에 의한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거 그대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네, 그 저기 거기다가 추가 기간을 저희들이 입대 집을 났을 때부터 그 전역해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로 기간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어떤 포괄을 하는 어떤 보상의 규모도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 지자체에서 했던 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략 그 1인당 대략 3만 원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인당 네, 1인당 3만 원 정도로 추계하고 있고 현재 1년에 저희 입대하는 숫자가 대략 20만 명여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대략 한 60억 원 정도인데 저희들 볼 때는 거기다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예산상의 어떤 증가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발표를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 분은 우리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신 노영구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기자분들이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영구, 네, 노영구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네, 다른 또 뭐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질문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기념 촬영을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